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거 5권 끝낼래. 뭐냐, 서산부석사 목룡장에서 이 목룡장이라는 그 길을 목자에다가 용룡자인데 어린 용들을 경선사가 내가 길러보겠다 해가지고 서산부석사에 가가지고 목룡장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거기서 모처럼 해어리, 망공이, 치문이, 해봉이 등 어린 용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게 언제예요? 1895년 호서의 대중을 교화하고 있었는데 1803년 만에 1898년 5월 어느 날 범어사 오성을 주지로부터 범어사 선원의 초대 조실로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범어사에서 하한고를 지도하면서 선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병어수사 그동안은 20년간 호서에 그냥 묻혀게 했어요. 그러다가 1904년 2월 11일 천정한 민법당에서 방공에게 전폭계를 전한 뒤에 삼성갑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선지시 경호는 영원함을 난마더니 하루도 쉬지 않고 가는 것마다 장소 불문하고 크고 작은 선방을 180개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냥 사람들이 할 때 이 180개가 말이 되냐는데 말이 돼요. 왜냐? 가는 곳마다 그냥 그냥 곳곳에 골짜기마다 가면은 그냥 선방을 열었어요. 왜? 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경화선사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한국 선불교는 서산 이래에 200여 년 거의 단절되었던 가나선의 전통을 다시 잇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오늘날 한국 선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는 법상에서 행한 설법뿐만 아니라 제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분답 하나에도 그리고 모든 기행을 통해서도 언제나 뭐를? 선을 선양했죠. 선. 대단한 글자라고 했나요? 내가 선에 대해서 또 대단한 글자라고 했나요? 한 번 더. 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또한 선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기도 필요하잖아요. 마음자리 하나만 되면 그냥 걔가 선이야. 우리가 선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뭐라 그랬죠? 이게 선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얘가 보일시야. 이게 보일시자고 얘는 뭐죠? 얘는 헛단이에요. 헛단. 자, 보일시 헛단만 봐도 이게 선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왜? 보다라는 뜻이 보다. 보이다라는 뜻이 있고 보다가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피동형이라고 하죠. 피동. 사동사. 그죠? 이건 자동사. 보는 거는 자동사고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피동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다, 똑같이 두 개 다 써먹어요. 이게 보일시나 보다시나. 이게 시자라니까. 뭘 보다? 낱낱을 보다. 그러면 낱낱이 뭐예요? 이 낱낱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이 그냥 이 낱낱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 그대로 마음자리를, 자성자리를. 통찰이죠. 낱낱을 살필 줄 아는 거,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보다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죠. 그거는 초자라고 그랬죠? 보다는 곧 듣다고. 안입이 설신호와 색성양미첩이 다 드러나는 거, 한순간에. 그거를 그냥 우리가 보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봐? 낱낱을 보는 거예요. 낱낱이 뭐야?
이 하나하나를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진짜 낱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품짜리를 통째로 모든 걸 다 알아. 유비코터스. 그러한 이 깨어있는 통찰지가 열려야 돼요. 다 살아있어야 돼요. 낱낱이 다 보여.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만 아니야. 안이비설신이 다. 어마어마한 그 말이 선인데 저 선글자를 누가 만들어냈나 그분한테 표창장 주고 싶어요. 역시 이 중국의 한자는 우리한테 진짜로 많은 도움을 준 유적물이지만 인간의 깨침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그 공로자 1인자를 찾으라면 한문이에요. 창일이가 5,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그 창일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저 선자를 만들어낸 그분도 분명히 그분도 선이 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합을 시켜놨죠. 그래서 저는 이 한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 글자 하나가 인생을 바꿔놔 버려요. 글자 한 글자가 인생의 지침을 돌려놔 버려요. 그 중에 대표가 저 선이죠. 똑같은 글자라도 그냥 개나 소나 듣는 이 길거리 지나가는 그런 길 이상한 그 한문 말고 대단한 글자가 있잖아요. 도자도 그렇고 선자도 그렇고 아주 그냥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비록 그냥 무형의 글자지만 대단한 거죠. 문자의 표현이나 특이한 행동까지도 선으로 겨냥된 다 방편이었고 대중을 일깨우는 방편의 작은 작용들이었어요. 경호선사가. 왜? 그 자는 깨친 자니까. 그의 이와 같은 법화와 행리로서 우리나라의 선풍은 크게 진작되었고 유정도 온 것만도 어디요.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선이 살아있는 곳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명의 어둠에 가려서 막막한 세상을 어둠 속에서 살다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선을 보급화시켜야 돼요. 선이 살아있는 한 항상 부처는 등장할 거고, 선이 살아있는 한 이러한 무의미한 이런 중생계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풍을 꼭 살려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힘이 없고, 그와 같은 결과로서 그의 본하에는 만공수월, 해올, 치운, 해봉, 하남 등의 기라성 같은 많은 선사들이 배출되었고 선을 수행하는 새로운 풍토로 선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 이래로 선원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무지하게 많이 생겼죠. 그래도 오늘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계의 선생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다 그의 문풍을 개성하고 은손이 되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의 이상은 근대 불교사에서 큰 공헌을 남긴 한국 성불교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죠. 그러나 승려들이 연불에만 집착하여 선을 사기의 형식으로 기술하거나 구두로만 이어둔 수선왕조 암울한 500년 일제 시대에 선을 생활하고 선을 실천한 선의 혁명가였으며 불조의 경지를 무사자오에서 스스로 타파하여 확철 대우를 이루고 현실에서 보여준 선호 대성자이기도 하다. 이런 누가? 우리 경허선사가.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전국에 선방이 많지요? 선방 부지 많아요. 그 선방에서 좀 있으면 안거 또 돌아오더라고. 안거가 또 돌아와요. 그래서 또 안거가 시작되면은 또 추구나 사나 화두 붙잡고 앉아서 또 수행을 하시니까 그나마 그런 수행 풍토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뭐 대선사가 출연하건 안 하건 일단은 출연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풍토가 하늘 아래 땅 아래는 없으니까 그만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도 되겠어요. 이처럼 근대선의 물결이 그를 통하여 도화선이 다시 일어나고 진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한국의 마저라고 평가되는, 나는 마저보다 더 세다고 생각해요. 마저 밑에서 80, 근데 아닐 것 같아. 마저 스님 밑에 88인이 나왔는데 우리 경허선사 밑에는 그래도 한국의 마저지 뭐요 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허선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행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년의 전장하면서 제후의 법문을 한 데 사찰을 떠나서 갑상 강계 등지에서 머무리를 걸고 육안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저의 제자들 88인을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왜? 전봉주 때문이지 뭐.
네, 어떡하냐. 그래서 마저를 뛰어넘을 뻔했지요. 왜냐하면 88임 그까짓 게 문제야. 경호선사가 계셨으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박난주라고, 경호선사는 박난주라고 개명해갖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줬고 8년을 거기서 살다가 사장의 원장이 돼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마음달리로 둥근히 빛이 망산을 생겼더라. 시마을고원, 광탄구망, 그다음에 광경구망, 부시하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부시하물, 빛과 경계를 함께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또 나타나? 잊어버린 그놈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년기를 남긴 내 차탈이 망하였고 세속 나이는 64세, 험나부로는 54세가 됐더라 이런 56세가 됐다 이런 얘기죠. 또 사실 세간의 이목은 또다시 경화선사의 임종계에 주목하고 있죠. 이런 썩을 놈들이. 그래서 혹자는 경화선사의 임종계는 실제 경화 자신이 입적함에 다다라 해탈의 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훗날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후벼파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경화선사의 임종계 때문에 또 말이 많은가. 이거 제목이 뭐였죠? 이 제목이 경화선사의 임종계는 반상보적을 베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추적을 하게 돼요. 이 누명을 벗으려고. 그래서 경화선사는 한국 근대의 선종인 중조일 뿐 아니라 자성을 도노하여 해탈 차지한 본분종사가 어떻게 본분종사라는 건 뭐야? 대종사랑 본분종사랑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대종사면 뭐합니까? 이미 대종사라고 하는 대자를 붙여가지고 소종사가 된 거죠. 근데 본분종사라고 하는 거예요. 본분의 종지를 깨달은 스승이다 이런 얘기요. 본분사를 깨달았어요, 경화선사가? 그렇죠. 그래서 본분의 종지를 깨달은 스승이라 해가지고 본분종사라고 하는데 경화선사가 대문장가 대문필가가 뭐 달라고 반산보적의 시를 갖다 끌어다 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선사보다 많은 무려 266수의 선시를 남겼으며 265수인데 처음에는 266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행가 뭔가가 하나가 더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266수라고 처음에 쓴 거예요. 265. 그의 유불도를 넘나드는 탁월한 시적 재능을 보여준 천하의 문장가요. 반산보적은 중국의 대선지식인 경어가 뭐 달라고 중국 반산보적의 개성을 그대로 옮겨놓았는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논문으로도 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경화선사의 임종기는 시멀고원이요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이로구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시멀은 뭐예요? 마음딸이죠. 마음딸이 외롭게 둥근히 홀로 둥글어. 응? 외로울 코에 둥그러니까 마음딸이 홀로 둥그러니. 근데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대부분에 뭐라 그래요? 이론상으로 말을 하죠. 근데 왜 이론상이래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어디에도 나오죠. 서산대사의 그 선가귀감에도 첫 글자에 나오잖아요. 뚜렷한 동그라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의 불성자리, 심성자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굳이 형태로 표현하자면 이론이더라는 얘기예요. 이론상, 그죠? 그래서 마음딸이 홀로 둥근다고 했어요. 광탄만상이요. 빛이 이게 삼킬 탄자니까 빛이 삼키었어요. 뭘 삼키었어? 빛이 만상을 삼켰어요. 빛이 만상을 삼키면 어떻게 되나? 광탄만상이. 그 빛이 마음딸이 홀로 둥글어 있는데 그 빛을 만상이 삼키어서 한 만상을 삼키었도다. 그러니까 광경구망 그 빛과 경계를 함께 잊어버려서 함께 굳자죠. 함께 잊으니 왜 여기서 빛과 경계를 함께 잊는다 그랬죠? 자, 잘 봐서요. 광탄은 광을 삼켰다 그랬잖아요. 뭐를? 만상을. 그러니까 광은 빛이고 만상을 삼켰다는 탄은 경계죠. 삼키니까 경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연에서는 빛과 경계가 있어요.
빛은 광이고 경계 빛은 빛은 광이고 그다음에 탄은 경계지요. 육군 경계 중에서 그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가 일어났어요. 뭐에 대한 만상을 다 삼켜버리는 경계를 이뤘는데 그거 두 개를 다시 광과 경계를 삼킨 경계를 몽땅 다 잊어. 빛도 있고 경계도 잊어.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 생각에는 빛과 경계를 다 잊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다? 천만에. 다시 잊었다는 그놈 하나. 그럼 우리가 영원히 잊으면 잊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잊었다는 걸 안다는 그놈 하나가 있어요? 그 자체랑 다 놓아버리면 잊은 줄도 몰라요. 잊은 줄도 모르는 게 진짜 잊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잊은 줄을 알고 있는 건 진짜 잊은 게 아니죠. 완전한 잊음이 아니죠. 그놈 완전한 잊음이 아닌 그놈은 다시 부시하물이다 이 말이에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물건이에요? 이것이 어떤 물건이에요? 부시하물. 이것이 다시 어떤 물건이에요? 다시 몽땅 다 잊었는데 보세요. 뭐가 잊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설명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쉬머리 뭐라고 그래요? 쉬머리? 외롭게? 둥글다 있죠. 이거 쉬머리 뭐예요? 말은 마음딸인데 우리의 뭐야? 우리의 자성자리라니까. 우리의 자성자리가 빛나고 있어요. 지금 자성자리라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죠. 근데 이 자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성은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와 뭐가 있어야 돼? 용이 있어야 돼요. 체와 용이야. 이것이 세부로 들어와야 돼요. 자성은 뭐더라? 체와 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딸이 홀로 외로이 있더라. 이건 뭐예요? 마음딸. 체와 용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광경만상이요. 빛과 경계. 경계가 일어난다는 건 뭐죠? 용이 작용하고 있다. 마음딸은 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상을 삼킨다는 건 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이연에서도 체와 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체야, 용은 만상을 삼키는 거. 경계를 놨죠.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체와 용을 다 잊어버렸대잖아요. 광경을 한꺼번에 몽땅 잊어버렸대요. 광경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가 뭘까요? 심월권이요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이라 했는데 그 하나 둘 셋 넷 1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줄까 말까. 그 광경구망이라 체와 용을 몽땅 잊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시하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죠? 어디에 허물구가 있죠? 어디에 허물이 있어요? 아이?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싫어. 안 가르쳐주고 싶네. 어쨌든 요 4416 중에서 그 한 글자 때문에 한 글자요.
이 우리가 참 묘한 거거든요. 여기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3년 4연에서 들어있어요. 지금 3년 4연에서 중도가 들어있습니다. 불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중도가 들어있으니까 이 네 글자 내가 시멀 고원 거기에 중도가 있나요? 광탄만상 거기가 중도가 있나요? 광경구망 거기에 중도가 있나요? 부시하물이라. 이 부시하물은 결과물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16개 중에 가장 핵심 글자 하나. 근데 신기하게 이것도 눌러주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경어선사는 그 신기하게 이 반산보적을 쳐요. 이 시중에서 경어선사가 손댄 부분이 어디랬죠? 이미 강의를 다 했어요. 궁금하죠? 들은 사람은 다 알아요. 100번도 더 말해서. 안 들은 사람 500냥 그냥은 안 가르쳐줘. 어쨌든 경어선사는 반산보적을 이겨요. 왜? 한 글자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이 경어선사가 기가 막히다는 거는 정말로 이 대단한 건데 이걸 가르쳐주고 싶지만 이미 앞에서 말을 다 했어요. 안 가르쳐준 건 아닌데 그냥 스스로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이미 벌어지는 거죠. 반산보적이 시중에서 이게 지금 4줄이잖아요. 원래 반산보적의 시는 6줄이에요. 6줄인데 2줄을 드러내요. 필요 없다 해서 군더더기야. 그러니까 1, 2연은 놔두고 3, 4연을 드러내고 바로 5, 6연으로 이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16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고쳐요. 딱 한 글자를. 뭘로? 들은 사람을 위해서 안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 돼. 저 아래 내려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시하물이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화두가 있어요 없어요? 화두가 있어요. 부시하물. 이거는 또다시 무슨 물건인가. 이거 엄청난 화두야. 이 경어선사가 대박의 화두를 여기 우리 경어집 하는 가운데 몇 개 드러냈죠. 나중에 이 강의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경어의 화두라고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다 할 겁니다. 경어의 화두를. 요거 화두예요. 부시하물. 또다시 어떤 물건인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에요? 그거랑 육조해능이 남학해양이 왔을 때 어떤 물건이 왔는고 이랬죠? 그거 답이야. 요것도 지금 경어선사가 부시하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시하물이 뭔가 알아맞히면 되는 거예요. 화두예요. 지나갈래 빨리 갈래. 이 죄다가 만약에 내가 써놨다 글로 가만 안 둬도 절대로 써놓으면 안 되는데 불안해네. 써놓은 것 같으네. 옛날에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다 썼어요. 일일이 입으로 글로. 어쨌든 만약에 이 글을 나는 지금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원래 저는 한 번 쓰면 안 읽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퍼다면서 만들어만 놨지 이 강의로 들을 때 안 읽고와요. 읽지도 않고 그냥 오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거 써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 부시하물이 화두랬죠. 배고파. 이거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경어의 임종계가 보적선사의 개성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적선사의 개성 가운데는 광비, 조경, 경력, 비존이라 이렇게 글자가 중간에 3, 4연에 이게 있어요.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광비, 조, 경. 여기서 빛이 아니다 말이야.
경계를 비치는 게 아니고 경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굳이 이 말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순간 경계는 존재해? 존재해. 빛이 역시 경계가 아니다라고, 경계를 비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비치는 거라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비에 대해서 비.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다라니까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여기 중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식구를 제외하고 나면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게 경허선사는 임종계를 그대로 그 반산보적의 임종계를 갖다 뺏겼었죠. 그런데 경허선사가 왜 이 두 줄을 드러냈느냐는 거예요. 두 줄이 이미 군더더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반산보적은 임종계를 겨우 써놓고 다시 중도에 빠져버렸어요. 분별심에. 그래서 이 두 줄을 드러내야 돼요. 군더더기가 있기 때문에. 빛은 역시 경계를 비치지 않고 또 경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는 틀린 게 뭐냐면 경계는 역시 존재함이 아니다, 있는 게 아니다 했는데 경계는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이 경계라가 육군 경계라고 해야 하네요. 경계는 또 이거 해야 돼? 아이고. 안입이 설신어가 있는데 육근이 있는데 그 경계는 육경이랬죠. 안경이 이건 별인데 눈이 있는데 만약에 경계가 나타났어도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면 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그 시가 있죠.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나타났어도 거기에 뭐가 식작용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말을 여기다 써가지고 군더더기를 만들어서 경허선사가 이 두 개를 걷어내요. 그래서 경허의 임종계를 경허스님이 자신이 쓰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경허선사의 사상과 선시를 연구하는 연구자라서 단박에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내가 이거구나. 군더더기 드러냈구나. 그것은 만약 선시를 문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창작과 모방과 표절의 시비가 항상 제기될 수 있죠. 만약에 이 선시를 문학적으로 본다면 말이야. 표절이다. 그런데 이게 문학적이야? 할지라도 선시가 아닌 임종의 다다른 숨가쁜 순간의 경허의 사정을 살펴볼 때 경허선사는 이것을 세간의 잣대를 보면 표절이고 뭐고 반산보적이고 이런 필요가 없어요. 즉 옛날에 김태읍이 인간경어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선사들이 굳이 이렇게 임종계를 따로 마련해 놨다가 쓰거나 오도시를 마련해, 그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임종계조차 쓸 수 없는 승려들은 임종계를 미리 써놓는다고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경허선사 때는 임종계를 굳이 안 쓰고 임종에 다다르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봐뒀던 선승들의 깨달은 자들의 임종계나 오도성 중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썼답니다. 근데 경허선사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은 굉장히 소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분이에요. 내가 말이지 임종에 다다라서 내가 얼마나 대분장가냐 온갖 자랑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임종에 와서는 대분장가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남이 쓴 말 그거 참 좋더라 반산보적 거. 그 형사가 평상시에 반산보적에 이거를 반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더 아이러니. 이거는 반산보적의 임종시가 아니에요. 오도시예요. 오도시. 대단하죠? 반산보적의 오도시를 경허선사는 임종계로 써먹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경허가 최고라니까. 참 이 경허선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가식 없는 깨달은 자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게, 나는 처음에는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막 100개 썼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불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경허선사의 소박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대문장가가 뭐들라고 이거를 뺏깁니까? 할 일 없습니까? 정리한 거예요. 반산보적의 시를 더 빛내게. 이거는 임종시가 아니에요. 오도송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도송을 6줄을 썼더라 이 말이야. 군더더기요? 4줄만 쓰면 돼요. 그 필요 없는 3, 4년 드러내.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분별심이 있어요. 아직도 중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극단을 다 쳐버려서 드러내버리고 그리고 글자 하나를 바꾸죠. 만약에 이 글자 하나를 안 가르쳐주면 끝까지 갈 것이고 나오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경허선사라는 분은 그 인품도 아주 훌륭하신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임종에 가까워서 평상시대가 봐놨던 거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반산보적 거를 탈탈 털어내고 이거를 쓰셨어요. 대단히 위대한 분이죠. 경허선사는 있는 그대로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반산보적의 개성이 그대로 개합해서 떠올랐을 것이고 그대로 김탁에게 지필목종 갖다 달래 해가지고 임종에 써서 이것을 썼어요. 심지에 담아놓은 반산 개종에 남길 이거를 천하시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썼죠. 근데 경선사가 반산보적을 흠모한 흔적이 있어요. 반산보적을 흠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는데 뭐 들라고 갑자기 임종치에 다다라가지고 이걸 끄집어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산보적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뭐죠? 아, 나 바쁜데. 그 경선사가 그 경호집에 담긴 동래군 금정산 범어사 계명암 장설 선사기에 써 있어요. 근데 경선사 반산보적의 제자 누구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거기가 반산보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반산보적의 제자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누구? 진주보화. 아, 이것도 또 해야 되나? 누구? 빨리. 진주보화는 반산보적의 제자예요. 그런데 어찌나 그냥 제대로 아주 그 깨달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똑소리가 나게 진주보화가 어떻게 보면 반산보적보다 진주보화가 더 청출어람이에요. 왜냐? 나도 반산보적 너무 좋아하죠. 경선사가 반산보적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써있어? 아이고 힘들어. 써있구나. 떠있던 어떡하냐. 기무사저 부무정저 직득일사 불계하고 화자가본 제도로 불견이니 임마이표진이여 역순교로다. 수진이 염착이며 연후에 다철명 암량두 향불명 불암처 간대비리 원리유제하여 방칠의 유열악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경선사가 이걸 써놨어요.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말이죠. 이것도 그냥 오늘 강의 시작했네. 오늘 강의 끝났네. 이것만 하고 밥 먹으러 갈 거야. 이미 생각한 것도 없고 앞에 거는 자세히 해석 안 할게요. 바빠요. 이미 생각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게 없다는 얘기는 뭐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가 이미가 중요해요. 왜 이미요? 다 깨달았으니까. 생각한 것도 없고 또한 깨끗한 채 할 것도 없다. 왜? 뭐가 분별심이 떨어져 나갔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다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바로 그러고 났으니 바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구나. 가릴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자기 본래의 면목까지도 다 드러났어. 아까 본래의 면목은 뭐랬어요? 선, 헛단, 낱낱. 아주 낱낱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죠. 몸통하여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깨달음에 이르렀어. 이렇게 깨달음에서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돼? 세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진승은 하산하고 들어와. 지금 세상 일에 세상 일에 어떻게 들어오랬죠? 역으로 거슬러 들어오랬잖아요. 역행보살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역으로 거슬러 들어와서 떠들더라도 역으로 거슬러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경허선사 욕하듯 이 역으로 거슬러 들어온 게 경허예요. 지금 이미 생각한 것도 없고 또한 깨끗한 채 할 것도 없어졌으니 비록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았구나.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까지도 온통하여 발견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 이게 경허의 본래 면목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진주보화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 일에 들어왔어. 세상 일에 어떻게 들어왔죠? 역으로 거슬러 들어와서 역행의 비도를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랄을 해요. 마종이라느니 뭐라고 양마라느니 이렇게 해서 떠들어.
그냥 아주 이 경호를 막 쓰레기로 만들어서 바닥으로 쳐박아요. 그래도 뭐 하더라? 누구를 썩내거나 기쁘게 하고 누구를 세속에 물들어 집착하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보이면 내가 썩내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속에 물들어 집착하게 할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 버려. 모든 것을 다 버린 다음에 그렇게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경계를 다 벗어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중요한 말이죠. 비로소 밝거나 어두운 밝을 껐다 어두운 두 쪽을 이거 양극단이야. 이거 어떻게 쳐버려. 철저하게 쳐버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밝지도 않고 어둡지 않은 곳은 어디예요? 궁금하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다 쳐버리면 뭐가 나타나?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곳.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뭐야?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곳. 그게 본래 면목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죠. 지금 나올라나 또 모르겠어. 명들의 명두타요. 암들의 암두타라 그거 나오죠. 밝은 곳이 오면은 밝은 곳으로 치고 어두운 곳이 오면 어두운 곳으로 치고 그거 나오죠. 도리깨로 오면은 뭐 사방으로 오면 사방 팔면으로 오면 도리깨로 휘둘러 그러면 나와. 그러니까 이 누가 임대의원이 그 시자를 시켜서 그럼 그런 곳이 아닌 곳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거 사면 팔망으로 오면은 어쩌고 명두태요 암두래도 다 뭐다도 다 다른 거. 그랬더니 그때 이 진주 보아가 무슨 말이죠?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을 것이다. 그냥 임재 졌어요. 임재가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임재가 그 진주 보아가 반산부적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들어넣어서 막 방어를 막 굴리고 다녀. 여기저기 막 들어놓고 또 관을 짜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요. 죽었다고. 못을 또 쾅쾅 치라 그래요. 그래서 못을 또 쾅쾅 쳐요. 미친 자랬죠. 미친 자. 저자가 미쳤나 봐. 공동묘지에 가서 그 요령을 흔들지를 않나. 그 다음에 관을 짜가지고 와서 그 속에다가 자기를 넣고 못을 쾅쾅쾅 내구탱이를 다 박으라고 하지를 않나. 이래가지고 좀 수상 적어서 확인을 하니까 임재 패요. 단칼에 날라갔죠. 어디에? 대비원의 제2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그 소식을 알 것이며 더불어 그 기위처를 바로 알리라 라고 경호선사가 이걸 써놨어요. 대단해? 엄청 대단하지. 엄청 대단해.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배고파서.